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들 중 가장 비싼 부동산을 보유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집과 자산, 그리고 그 선택에 담긴 전략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가수들은 과연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집은 더 이상 잠을 자는 장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정도의 위치에 오른 스타들에게 집은 자산의 상징이자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때로는 수십 년을 내다본 선택의 결과물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강남과 한남동 같은 전통적인 초고가 주거지는 여전히 굳건하고 용산과 이태원은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송도와 같은 신도시는 미래 가치를 앞세워 선택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흐름 속에서 트로트 가수들이 보여주는 선택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조용한 자연을 택했고 누군가는 철저히 계산된 도심의 중심을 선택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누가 얼마짜리 집에 산다는 이야기를 넘어 왜 그 장소를 선택했는지, 그 선택이 그들의 인생과 어떤 방식으로 맞닿아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순위가 내려갈수록 드러나는 것은 돈의 크기보다 안목의 깊이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순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은 송도라는 미래 도시를 선택한 가수 장민호입니다. 그는 트로트계에서 꾸준한 인기와 안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온 인물로 많은 동료들이 강남이나 용산을 선택하는 흐름 속에서도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그의 주거 자산 가치는 15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송도는 한때 단순한 신도시로 여겨졌지만 2025년 현재는 국제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며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한 녹지 환경, 국제학교와 의료 인프라, 업무와 주거가 결합된 구조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장민호의 아파트 역시 넓은 평면 구조와 탁 트인 조망, 높은 보안 수준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대 위에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와 달리 조용한 휴식을 중시하는 그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 송도였을까라는 질문에는 교통이라는 키워드가 빠질 수 없습니다. GTX 노선 추진으로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고 대형 복합개발 사업이 잇따르며 장기적인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꾸준히 해왔음을 밝힌 바 있으며 송도 선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미래를 읽은 결과로 해석됩니다. 복잡한 도심 대신 삶의 질과 장기적 가치를 택한 선택은 그를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전략가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이 순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이름을 올린 가수 정동원입니다. 그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메스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해당 주거 자산의 가치는 약 20억 원 중후반에서 25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 집을 고등학생 시절 만 16세 무렵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메스나폴리스는 강북의 대표적인 고급 주상복합 단지로 지하철과 직접 연결된 입지, 대형 쇼핑몰과 업무시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곳입니다. 연예인과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동선이 효율적이고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정동원에게 이 선택은 단순히 비싼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거점을 마련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이곳을 선택한 배경에는 활동 동선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방송국이 밀집한 상암과 여의도, 공연과 스케줄 이동이 잦은 트로트 가수에게 마포라는 입지는 최적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의 멘토이자 선배인 임영웅이 같은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메스나폴리스는 자연스럽게 트로트 스타들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곧 단지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의 자산 역시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과거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며 성공하면 가족을 위한 집을 마련하는 이 것이 집은 꿈이었다고 단순한 밝힌 부동산이 바 있습니다. 아니라 노력의 결과이자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취의 상징입니다. 최근 공개된 집 내부에서는 작업실과 휴식 공간이 분리된 구조, 차분한 인테리어, 그리고 일상적인 모습이 담기며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룬 이 선택은 과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장민호의 송도 선택이 미래를 내다본 전략이었다면 정동원의 메세나폴리스는 지금과 가까운 현실 속에서 커리어를 지켜내기 위한 안정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같은 트로트 가수지만 세대와 상황에 따라 선택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순위는 단순한 돈 이야기를 넘어 각자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순위는 점점 더 무게감을 더해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세대를 넘어 확장시킨 상징적인 존재, 김연자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 순위는 단순한 재산 비교를 넘어 삶의 깊이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김연자가 선택한 집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고급 단독주택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이 주택의 시장 가치는 업계에서 300억 원에서 4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관동은 강남이나 한남동처럼 화려한 부촌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장년층 자산가들과 문화예술계 인사들 사이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어 집 앞에서 바로 숲길과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고 서울 도심까지 차량으로 30분 내외라는 접근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입니다. 김연자의 집은 높은 담장과 넉넉한 정원, 외부 시선이 거의 닿지 않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강렬한 에너지로 관객을 압도해온 그녀에게 이 공간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은 휴식의 장소이자 오랜 세월 쉼없이 달려온 자신을 회복시키는 안식처에 가깝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공간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해졌다고 말한 그녀의 발언은 이 선택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집이 감성적인 선택에만 머물지 서울 안에서 않는다는 신축 사실입니다.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대형 단독주택 부지는 극도로 희소해졌고 특히 북한산 조망을 확보한 진관동 일대는 공급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연자의 선택은 화려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보존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읽힙니다. 트로트 황금기를 이끌어온 거장의 선택다운 무게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분위기는 다시 한번 달라집니다. 다음 인물은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로 사랑받는 홍진영입니다. 그녀는 이 순위에서 단순히 한 채의 집이 아니라 가장 체계적인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홍진영의 전체 부동산 자산 규모는 50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실거주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형태의 단독주택입니다. 이 집은 직접 토지를 매입한 뒤 설계와 인테리어 과정에도 깊이 관여한 공간으로 가족 중심의 생활과 휴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완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넓은 마당과 높은 층고의 거실, 개인 작업실과 다용도 공간까지 갖춘 구조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심에서 다소 거리가 있지만 최근 교통 인프라 확충과 개발 호재로 고급 주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하지만 홍진영의 진짜 강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실거주 공간과는 별도로 서울 성동구 송정동 일대에 상업용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약 30억 원대 중반에 매입한 이 건물은 현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가치 상승으로 상당한 평가 차익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성동구 일대는 최근 몇 년 사이 제2의 성수동으로 불리며 젊은 층과 문화 공간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고 그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홍진영의 부동산 전략은 명확합니다. 한쪽에서는 삶의 질과 가족의 안정을 지키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금 흐름과 자산 증식을 노립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고 용도와 리스크를 철저히 분리한 구조는 연예인 부동산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과거 방송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다시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던 그녀의 철학은 실제 선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김연자가 자연과 고요함 속에서 삶의 깊이를 선택했다면 홍진영은 감성과 이성을 분리한 구조 속에서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트로트 가수라는 공통점 속에서도 두 사람의 집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곧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제 순위는 중반을 지나 가장 무게감 있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살펴볼 인물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현재를 상징하는 존재, 임영웅입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 순위는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어떻게 자산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변합니다. 임영웅이 선택한 집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로 2022년경 약 510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해당 자산의 가치는 600억 원에서 많게는 700억 원대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메세나폴리스는 이미 앞선 인물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임영웅의 선택은 이 단지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매입한 펜트하우스는 단지 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한 초대형 평형으로 넓은 전용 면적과 함께 한강과 상암 일대를 내려다보는 파노라마 조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부터 주차장, 로비까지 외부 동선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으며 전용 출입구와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구조는 최고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합니다. 임영웅의 부동산 선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금액 그 자체가 아닙니다. 5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점은 그의 재정관리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늘리는 공격적인 방식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보수적인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이는 화려한 수익률보다 장기적인 안전을 중시하는 그의 성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 집은 임영웅에게 단순한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방송국과 주요 행사장이 가까운 입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동 시간을 최소화해주고 동시에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는 그의 이미지 관리에 큰 역할을 합니다. 데뷔 이후 줄곧 겸손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온 그는 과도한 노출이나 화려한 과시 대신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선택해왔습니다.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공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선택이 주변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임영웅의 매입 이후 해당 단지는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단지 전체의 인지도와 상징성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이후 거래된 평형들의 호가와 실거래가는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메세나폴리스는 단순한 고급 주상복합을 넘어 트로트 스타들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주변 자산의 가치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영웅의 부동산 전략은 조용하지만 치밀합니다.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나 한남동 단독주택처럼 눈에 띄는 선택 대신 실용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위치를 택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집은 화려함으로 시선을 끌기보다는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완성도를 추구합니다. 이는 단기간의 주목보다 오랜 신뢰를 쌓아온 그의 커리어와도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결국 임영웅의 선택은 한 가지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진짜 성공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밝게 빛나지만 무대 밖에서는 철저히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을 해온 그의 행보는 부동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그의 현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삶의 기반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순위는 후반부로 접어들며 세대와 무게가 확연히 느껴지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인물은 오랜 시간 트로트의 품격을 지켜온 주현미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집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자이 대형 평형으로 2025년 현재 기준 업계에서는 600억 원에서 800억 원대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단순히 비싼 아파트라는 수식어를 넘어 서울 고급 주거지의 상징으로 오랜 시간 자리해왔습니다. 반포자이는 한강 조망, 반포공원, 고속터미널과 주요 도로망, 의료와 교육 인프라까지 모두 최상위 수준으로 갖춘 곳입니다. 특히 대형 평형은 전체 세대 중 극소수에 불과해 거래 자체가 매우 드물고 매물이 나와도
빠르게 소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희소성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핵심 요인입니다. 주현미의 선택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나 과시와는 거리가 멉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며 한결같은 이미지를 유지해온 그녀에게 집은 투자의 대상이기보다는 삶의 무게를 담아낼 그릇에 가깝습니다. 반포자이는 오랜 세월 검증된 입지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지닌 공간입니다. 그녀가 이곳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화려함보다 지속성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집은 마음이 편안해야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반포자이는 그런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한강을 바라보는 여유로운 시선,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서도 느껴지는 안정감은 그녀가 무대 밖에서 추구하는 삶의 품격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주현미의 집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존재감으로 진짜 분은 오래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인물은 트로트의 예술성과 깊이를 대표하는 서른도입니다. 그가 오랜 시간 거주해온 곳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인근의 고급 빌라로 2025년 현재 시장에서는 8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초고가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엔빌리지는 서울 안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주거지역 중 하나로 역사성과 희소성을 동시에 지닌 곳입니다. 이 지역은 한강을 내려다보는 언덕 지형과 풍부한 녹지, 철저한 보안으로 오랫동안 외교관과 예술가, 재계 인사들이 거주해온 공간입니다. 대규모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그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안정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서른도의 집 역시 넉넉한 실내 공간과 정원, 탁 트인 조망을 갖춘 구조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예술적 취향을 담아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른도는 집을 단순한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과 인생을 정리하고 사유할 수 있는 장소로 선택한 인물입니다. 그는 희귀한 수석과 예술작품을 수집하며 집을 하나의 갤러리처럼 꾸며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취향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보다는 시간이 쌓일수록 깊어지는 가치를 중시하는 그의 음악 세계와도 닮아 있습니다. 젊은 가수들이 미래형 신도시나 최신식 펜트하우스를 선택하는 흐름 속에서 서른도는 전통과 문화적 깊이가 있는 공간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선택을 넘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에 대한 그의 답변처럼 느껴집니다. 유행을 좇지 않고 본질을 지켜온 그의 태도는 집이라는 공간에서도 변함없이 드러납니다. 주현미가 안정과 품격을, 서른도가 예술과 깊이를 선택했다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집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순위는 숫자를 넘어 각자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제 순위는 최상위권으로 진입하며 선택 하나하나가 단순한 부동산을 넘어 삶의 철학과 권력의 무게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인물은 트로트의 황제로 불리는 나훈아입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 순위는 더 이상 가격 비교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훈아가 선택한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으로 2025년 현재 기준 업계에서는 1,200억 원에서 많게는 1,500억 원대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남동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부촌이라는 상징성을 오래전부터 쌓아온 지역입니다. 대기업 총수와 글로벌 기업인 외국 사절과 문학의 건물들이 세대를 이어 거주하며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권력과 영향력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훈아의 집은 그 중에서도 남산을 등지고 한강을 내려다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의 자리에 있으며 풍수적으로도 안정과 재물을 동시에 상징하는 위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프라이버시입니다. 높은 담장과 제한된 출입 동선, 외부 시선이 거의 닿지 않는 구조는 오랫동안 대중의 관심과 소문 속에 살아온 그에게 필수적인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수만 명의 관객을 압도했지만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 고요한 삶을 선택한 그의 성향이 이 집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훈아가 과거 양평의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다가 도심 한가운데인 한남동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 변화가 아니라 나이와 건강,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병원과 주요 인프라 접근성, 이동의 편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한남동 단독주택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한남동 고급 단독주택 시장은 매물 자체가 극도로 희소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며 가격은 사실상 부르는 대로 나훈아의 집 형성되는 역시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선택이었고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투자 성과라기보다 입지와 희소성이라는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의 부동산 전략은 트렌드를 쫓지 않습니다. 유행이 바뀌고 시장이 흔들려도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느껴집니다. 이는 음악 인생 전반에서 보여준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대중의 요구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고수해온 그는 집이라는 공간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나훈아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의 인생 후반전을 지켜주는 요새와도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 뒤 돌아와 쉴 수 있는 절대적인 고요, 그리고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영역. 그의 선택은 화려한 성공의 끝이 아니라 그 성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로 다가옵니다. 이 지점에서 순위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진짜 권력은 드러나는 소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택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훈아의 한남동 집은 그 메시지를 가장 강렬하게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위, 그리고 이 리스트의 정점에 서 있는 두 인물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트로트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윤정입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성실함과 꾸준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부동산 선택을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선명한 키워드는 전략입니다. 장윤정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실거주와 투자 자산을 명확히 분리한 구조로 2025년 현재 기준 총자산 규모는 업계에서 1,600억 원에서 1,9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핵심 실거주 자산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아페르 한강 펜트하우스입니다. 단 3세대만 존재하는 초이소 평형으로 한강과 용산공원을 동시에 내려다보는 파노라마 조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비싼 집이 아니라 입주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 되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셀러브리티와 재계 핵심 인사들이 이웃으로 거주하는 이 단지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최상위 수준을 자랑합니다. 장윤정은 기존에 보유하던 나인원 한남을 매각하며 상당한 시세 차익을 실현했고 그 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아페르 한강에 재투입했습니다. 이는 단기 차익 실현과 동시에 더 높은 단계의 자산으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업그레이드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교과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단순히 더 비싼 집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희소성과 상징성을 극대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녀는 이태원 인근에 상업용 빌딩을 보유하며 임대 수익과 장기 차익을 노리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는 삶의 질과 이미지 관리에 집중하고 빌딩은 현금 흐름과 자산 증식의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역할 분담은 감에 의존한 선택이 아니라 수십 년간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장윤정의 부동산은 화려함보다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그녀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제 이 순위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렬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가장 비싼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트로트 가수 1위는 태진아입니다. 그가 보유한 핵심 자산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대형 상업용 빌딩으로 2013년 약 40억 원대 초반에 매입한 이 건물은 현재 350억 원 안팎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매각이 성사될 경우 약 12년 만에 30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 빌딩은 단순한 임대 수익형 건물이 아닙니다. 1층에는 그가 직접 운영해온 공간이 자리하고 있고 상층부는 소속사 사무실과 업무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건물은 그의 가수 인생과 사업, 그리고 일상이 모두 결합된 상징적인 자산입니다. 이태원이라는 입지 역시 당시에는 지금만큼 주목받지 않았지만 용산 개발과 교통 호재가 본격화되며 서울의 새로운 중심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태진아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타이밍입니다. 모두가 주목하기 전, 아직 가능성이 완전히 가격에 반영되기 전 과감하게 들어갔고 이후 리모델링과 활용도를 높이며 긴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무대와 사업을 병행하며 쌓아온 판단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히트곡으로 시대를 관통했고 무대 밖에서는
조용히 자산을 키워온 셈입니다. 다만 이 빌딩을 둘러싼 이야기에는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연도 담겨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삶의 우선순위 변화 속에서 이 자산을 유동화하려는 결정은 화려한 수익 이면의 인간적인 면모를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태진아의 이태원 빌딩은 단순한 투자 성공 사례를 넘어 한 시대를 살아온 인물의 인생사가 응축된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기준 가장 비싼 부동산을 보유한 트로트 가수들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장민호의 미래를 내다본 송도 선택, 정동원의 어린 나이에 이룬 안정적인 기반, 김연자의 자연 속 안식처, 홍진영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임영웅의 치밀한 실용성, 주현미의 안정과 품격, 서른도의 예술적 깊이, 나훈아의 절대적 프라이버시, 장윤정의 전략적 업그레이드, 그리고 태진아의 시대를 관통한 선택까지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돈보다 먼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결정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무대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숫자를 넘어 오래 기억되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